퇴사를 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나중에 내 회사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려운 일만 골라가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내 회사를 만들 때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또 요새는 또 좀 일의 위기다? 이런 네. 말씀도 또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1인분만 해야지 이런 말도 또 등장하고 뭔가 2030 세대들이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궁금증도 들어가지고요. 자신의 철학이 분명하다면은 그렇게 자기 삶을 매니지할 수도 있죠. 회사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꼭 자기의 인생에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원하는 바의 상당 부분을 회사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윈하고 회사도 윈할 수 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나중에 내 회사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했냐면은 일부러 어려운 일만 골라가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내 회사를 만들 때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있을 동안에 제일 어려운 일들만 내가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행착오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선배 따라면서 배우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회사에서 우수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쉬운 일만 찾아다니고 회피하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나는 나가야겠다. 나가서 내 회사를 차린 거예요. 내 회사를 차렸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회사에서 다 배워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도 잘해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게 회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도 윈하고 회사도 윈하는 거예요. 회사는 윈하고 나는 페일한다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라는 공간에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거기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역량도 쌓을 수 있고 또 관계도 쌓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회사도 좋아해요. 그런 자세로 해나가시면은 좋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다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본인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회사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뭐 요즘 세대는 조금 손해가 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다 그렇죠. 취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꺼려할 아니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게 회사의 것을 빼앗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창업을 하려는 그 과장처럼 네. 경쟁력을 키우려니까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거기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도 좋아지잖아요. 회사에서 정말로 도전적인 일, 어려운 일, 이런 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은 나도 성장하고 회사도 잘 되는 거죠. 나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을 연결을 시키면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꾸로 회사에 저 같은 경영자나 리더도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회사의 그러한 방향과 본인의 방향들을 잘 연결을 시켜줘서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너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자꾸 알려주면은 그 친구도 동기가 더 강렬해지겠죠. 점점 회사 생활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는 사실은 좀 일방적이었어요. 회사는 막 승리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집에도 못 들어오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이 반대로 간 거예요. 결국은 균형이죠. 근무 시간 외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들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시대적인 흐름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AI가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사도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쓰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AI에 밀리지 않고 정년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 시대에서 뭔가 이런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이전에는 뭐 마차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차를 모는 마부들은 직업을 잃었겠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활용해서 더 비즈니스를 잘하게 됐잖아요. 저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AI가 없애는 것도 있겠죠. 없애는 직업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말하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훨씬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은 뭐 심플해요. 그 AI를 나의 것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자 업무를 하는데 AI 조수를 활용을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거꾸로 AI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 되죠. AI가 발달할수록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인간적인 것이 더 필요할 거예요. AI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 주지만은 역으로 말하면은 그럴수록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관련된 부분,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사람을 리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AI를 나의 업무 생산성에 굉장한 파워풀한 보조 툴로 활용을 하라. 두 번째는 AI가 할 수 없는 영역 부분들을 내가 더 발전시켜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학습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책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빠른 학습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약간 저처럼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사람은 AI 시대의 도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많이 쓰면 되죠. 시간을 많이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빠르고 좀 효율적인 사람은 시간을 좀 덜 쓰겠죠. 다행히도 사회는 학교랑 다르잖아요. 학교는 뭐냐면은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회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들이라는 거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우는데 조금 늦다 그러면은 조금 더 꾸준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성실하게 최대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학습력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저는 책을 되게 빨리 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빨리 읽으세요? 속독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그냥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빨리 읽으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오만이죠. 처음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AI를 배워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숙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젊었을수록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7, 80년을 더 살 건데 그 남는 시간 뭐 하려고 하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AI 관련해서 저희 같은 문과생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AI 시대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코딩이라도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운전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AI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AI 그 업 자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AI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가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공대를 나왔던 컴퓨터공학을 했던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운전 배우듯이 AI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는 거에는 두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차근히 기본부터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피아노 배울 때 보통 어떻게 배워요? 바이엘 이런 것부터 배우죠. 근데 나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바이엘 이런 방식으로 다 배우면은 지루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먼저 도전할 수 있는 곡을 하나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배워요. 그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려는 업무와 관련돼서 배우는 거예요. AI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두 번째 방식으로 배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무와 연관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 내가 인사 업무를 해요. 그러면 인사 업무와 관련돼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내가 마케팅을 해요.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식으로만 배우라는 거죠. 네. 처음부터 챗GPT란 무엇인가? 이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여기에 구조는 무엇인가?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조를 잘 몰라도 충분히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핑계예요. 나는 문과 나왔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냐는 거죠. 문과생은 글은 잘 쓰는데 컴퓨터는 못해. 이과생들은 글은 못 쓰지만 컴퓨터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저도 뭔가 새로 배우려고 하면 기본서부터 딱 펴고 1장부터 쭉 시작하다 보니까 네. 늘 1장에서만 좀 맴도는 네.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나 아니면 프로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방식이에요. 프로들은 정말 기본기 하나하나를 다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장부터 하나씩 배우는 게 적절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프로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AI의 프로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AI를 활용하는 데 프로가 되는 거지 내가 AI 자체의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와, 말씀 들어보니까 작가님께서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시는 것 같은데 아까 피아노도 배우신다고 하고 제가 얼핏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춤 추시는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우시는 것 같은데 배우고 좀 외향적이고 밖에 돌아다니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배우는 걸 좋아해요. 외향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에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일에만 너무 집중하면은 생각이 유연해지지를 않아요.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에서 좀 벗어나고 뭐 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고 내 남만 I.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기업들도 I보다는 E 성향의 직장인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 같은 약간 내향인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좀 외향인들을 이길 수 있나? 좀 뭔가 그런 비교의를 가질 수 있나? 좀 그런 고민들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저는 뭐 I랑 E가 뭐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양성이죠. 그리고 조금 더 맞는 직무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그런 직무는 아무래도 E가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글을 쓰거나 뭐 코딩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I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지 절대적으로 저는 뭐 어떤 기업이 E형만 선호한다. 뭐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양성이 기업이나 조직을 발전시키는 거지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은 그게 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I형은 I형 나름대로다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외부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대신에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내부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럴 또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I형으로서도 충분히 저는 뭐 어떤 직무를 맡아도 뭐 가능하다고 봐요.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뭐 사교성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관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직무에서는 E형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I형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E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들은 게 그 네트워킹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뭔가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런 네트워킹이 좀 필요할 때들도 굉장히 많고 뭐 저희 같은 내향인들은 이런 네트워킹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게 아닌가. 사람 사귀고 뭔가 그런 커넥션을 만들어 나가는데 뭔가 좀 작가님만의 그런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I형인데 이 커넥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I형인데도 역할 중에 하나가 커넥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I형, E형의 문제는 아니고 다행히 환경이 좋아진 게 뭐냐면 인터넷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네. 사실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커넥터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외향적인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상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연결해주고 저 자신도 연결되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도구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만 쭉 나눠도 하나의 좋은 연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E형이 아니라도 연결자로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그 온라인 상에서의 커넥션이 그 책에서 보니까 약한 연대? 이런 표현을 그렇죠. 쓰셨더라고요. 약한 연대를 그렇죠. 구축하라.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신선하게 느꼈었는데 연대가 약한데 이게 쭉 지속 가능한 그런 비결?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건가요? 한 사회학자가 쓴 표현이에요. 그 weak tie 라는 표현을 사회학자가 썼는데 그 사회학자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strong tie, 굉장히 밀결합된 것보다 약하게 연결된 쪽에서 커리어에 새로운 기회가 오거나 또는 통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들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치. 그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나 생각해보세요. 일상적인 그래, 진지한 얘기를 안 해요. 원래 strong tie, 가까운 사람이랑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통찰에 대한 얘기, 진지한 얘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어져요. 오히려 약간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사이가, 우리는 weak tie잖아요. 멀지도 않고 가까이지도 않으니까 이런 심각한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가까워요. 그러면은 대화 주제는 뭐 밥 먹은 얘기만 하고 먹는 얘기 뭐 이런 것밖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연결이 오히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eak tie는 항상 만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꼭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SNS에 같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weak tie예요. 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꾸준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으면서 어느 땐가 그분들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다가 뭐 우연히 오프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뜻을 가져서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같이 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관계가 오히려 부담이 없잖아요. weak tie의 장점은 뭐냐면은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거든요. 부담이 없으니까 I형한테 더 좋죠. weak tie를 결국 10년 넘게 지속해오시면서 계속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모아서 또 책도 쓰시고 결국에 이 커넥팅이라는 책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이 일, 직업, 이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혹시 작가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시절이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그 있죠. 40대까지는 뭐 특별한 목적을 갖고서 이렇게 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어떤 목적?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시기는 아마 뭐 40대 후반 정도 돼야지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보통 뭐 20, 30대는 일단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티브 잡스의 그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선을 통해서 단순함을 배웠고 필체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는 걸 배웠고 애플이라는 컴퓨터 회사를 통해서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픽사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픽사에서는 스토리의 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아이폰에는 단순함과 디자인과 스토리와 컴퓨터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다 연결이 돼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다양한 경험들과 역량 블록들을 최대한도로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일수록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은 레고 블록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나 자신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시도에 나 자신을
넣어보라. 그것이 꼭 회사를 여러 군데 다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취미도 뭐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뭔가를 팔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역량 블록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활용될 수 있을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우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이 왔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고 싶어. 커넥팅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나왔을 때 배우려는 자세.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배워나가면은 저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하는 경험을 할 때마다 레고 블록을 하나씩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커리어가 겁이 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가 어느 정도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가 들어가면은 내가 과장쯤 되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임원쯤 되면 어떤 일을 하는구나가 맞아요. 거의 밝혀졌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전혀 풀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와 환경을 접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길이 아니라 계속 횡으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글짐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뭐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네. 셰릴 샌드버그가 이제 쓴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커리어라는 게 정글짐 같다. 이렇게도 타고, 뭐 미끄럼도 타고. 저기 줄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커리어들은 다 변해야 될 거다. 하나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방식이 아닐 거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커리어 포트폴리오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혹시 작가님께서 2030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커리어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일 있으세요? 글로벌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국내에서만 플레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2030으로 들어간다면은 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일도 좀 해보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필수로 쌓아야 할 역량 중에 하나로 뭐 영어를 적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 AI가 다 통역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AI가 완벽하게 대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영어 자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어떤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뭔가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영어 자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을 얼마나 명료하게 전달하고 학습할 수 있는가 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레고 블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이게 뭐 이렇게 필요할까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들면은 더 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커리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양한 우연한 일들이 생길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뭐 블록, 뭐 재료, 총알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최대한 많이 그렇죠. 많이 쌓아놓으면 좋죠. 그게 다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앞으로도 저와 같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좋은 책 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